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19회차 최종 분석 및 최종 픽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월요일에 K리그 영상 올려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3번 경기 포항 대 강원 이 경기 왠지 포항 승이 너무 보이는 경기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왠지 포항이 국내 배당 1.8대 정배당이 뜰 것 같은 느낌이 든다. 1.8대 정배당이 뜬다면 저는 포항 승 안 가져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영상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지금 처음 얘기 들으시는 분들은 1.8대 정배당이 뭐가 어쨌다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올해 축구토토 승무패에서 K리그에 1.8대 정배당이 들어오면 한 번도 정배당이 그대로 적중돼서 들어온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회차별로 1.8대 정배당 받았던 경기 결과들도 말씀을 드렸었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방송을 하고 오늘 포항 경기가 국내 배당이 과연 몇이 뜰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내 배당이 딱 떴는데 배당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포항에 딱 1.90 정배당이 책정이 됐더라고요. 야, 이거 참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진짜 토 사장님께서 제 영상을 보는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토 사장님께서 아주 쫄깃쫄깃하게 재밌게 배당을 만들어주네요. 일단 포항 경기 제 최종 픽은 이따가 쭉 말씀을 드릴 텐데 그때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축구토토 승무패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나 초보자분들께서는 구매 금액을 너무 높게 가져가지 마시고 소액으로 1, 2만 원 선에서만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보면 처음 하시는 분들도 구매 금액을 너무 크게 가져가시는 경향이 있는데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회차만 보더라도 축구토토 승무패 1번부터 6번까지 경기들 그냥 딱 보면 대구승, 제주승, 포항승, 부천패, 리즈패, 셰필드패로 보이실 거예요. 물론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축구토토 승무패 특성상 절대 경기 결과들이 생각하는 대로 쉽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좀 오랜 시간을 가지고 소액으로 꾸준히 해보시면서 2월 금액이나 돈이 좀 많이 몰렸을 때 평소보다 구매 금액을 더 투자를 하시는 게 현명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물론 저도 2월이 많이 됐을 때 구매 금액을 크게 잡아서 지난 18회차 때 81,000원 구매를 했다가 4경기 틀리는 바람에 날려먹었어요. 돈은 돈대로 날리고 4경기 승무패로 지었다고 욕은 욕대로 먹고 가장 큰 이변이었던 나폴리 단통으로 무승부 적중을 했는데도 악플 쓰는 분들은 그런 거 안 보죠. 그냥 욕할 거 없나 하고 기다렸다가 승무패로 지우니까 이때다 하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리고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최종 픽 및 최종 픽은 진짜 제가 구매하는 최종 픽이에요. 이거 말고는 추가로 더 구매를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축구토토 승무패 나는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렇게 구매를 했다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영상에서 말 안 해놓고 이렇게도 구매하고 저렇게도 구매하고 하면 그거는 좀 적어도 축구토토 승무패 방송을 해서 유튜브 수익을 얻는 사람이라면 조금은 직무유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만큼 솔직하게 제가 분석을 해서 나의 판단은 이렇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구매를 한다는 거지 절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이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축구에 정답이 있을 수가 없고 지금까지 저희 채널에서 1등 하신 분들, 등수 들어오신 분들, 지금 현재 멤버십인 분들 다 본인의 기준을 세워놓고 제 영상을 보시고 참고할 건 참고하고 버릴 건 과감히 버리고 해서 등수에 들어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저랑 똑같이 구매하시면 안 되고 항상 말씀드리듯이 저를 지려밟고 자신의 기준을 세우시고 보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그래서 몇 등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팅맨님 덕분입니다. 이러시는 분들한테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제가 잘한 게 아니라 누구누구님께서 잘 판단을 하셔서 선택을 하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이런 말씀 드리다 보니까 좀 서두가 길어졌는데 지금 다들 마음이 급하실 텐데 이 새끼 또 앞에서 말 더럽게 길게 하네 이러고 계실 것 같은데 제 말도 좀 들어주세요. 넘기지 마시고 유튜브 영상 분석해보면 딱 제가 앞에서 하는 말 정도 길이만큼만 평균 재생 시간이 없어요. 좀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도 솔직하게 재밌게 배팅맨 최종픽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빠르게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멤버십 가입도 눌러주시면 자, 농담이고 맨날 말로만 고생한다고 감사하다고 하지 말고 멤버십 가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텐션이 좀 많이 업돼 있는데 파이팅 있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대구 대 인천. 대구보다 인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인천은 원정에서 일단 노답인 상태인 거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 실점이 홈에서 2배 이상 많아지는 인천이고 패턴적으로도 인천은 이번 시즌에 연승이 없는데 지난 강원과의 경기에서 김도혁 선수의 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럼 연승은 없었으니 이번 경기 승리는 없다고 보이고 사실 강원과의 경기에서도 저는 강원 선수 교체 타이밍의 실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원, 신라지, 신창모 같은 선수들을 후반 30분도 안 남기고 교체 투입을 했다는 게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고 인천의 김도혁 선수한테 골 먹힌 후에 다 교체를 한 거죠. 인천이 어쨌든 승리를 하긴 했지만 경기력적으로 글쎄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고 결과적으로 4연승을 기록 중인 대구가 우세한 건 맞다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세징야 선수와 홍정훈 선수의 복귀 소식이 있기 때문에 공수 전반적으로 좀 더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는 대구죠. 마침 또 최근 상대 전적이 인천이 2연승을 하고 있는데 인천이 한 팀을 상대로 3연승을 한다라는 건 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의 승과 무 투픽이면 패스할 것으로 보이는 경기인데 대구가 현재 4연승이라서 5연승을 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들고 이미 세징야와 에드가 선수가 출전을 했을 때도 인천이 원정에서 승리를 한 적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무고사 선수가 골을 기록하긴 했지만 지금 무고사 선수 폼으로는 답이 안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승은 아니어도 지금 수비적으로는 델브리지, 오재석 선수 폼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승부까지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8회차 때 대구 승인 것 같은데 4연승을 할 수 있을까라고 무승부로 꺾었다가 대구가 4연승 하는 바람에 1번 경기 날려먹었는데 저는 뚝심 있게 다시 한번 대구의 단통 무승부로 대구의 5연승은 없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경기 제주 대 수원FC. 자, 이 경기 월요일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골대법 확률부터가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 30% 이상의 확률로 승무패 중에 동일한 확률이 뜨면 그 동일한 확률의 결과 중에서 결과가 나올 확률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주의 승과 무 확률이 42%로 동일한 것으로 봐서 승과 무 투픽이면 무난하게 넘어갈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이 경기 사실상 최근 경기력으로만 보더라도 제주가 우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특히 조직력이 너무나 좋은 상태고 남길 감독님 말에 따르면 주민규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전북전에는 빠졌지만 심한 상태가 아니라 다음 경기 준비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수원FC와의 경기에는 출전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민규 선수가 이번 시즌 초반에 폼이 좀 안 올라오다가 수원FC와의 경기에서 골을 터뜨리면서 매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는 시발점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상에서 복귀를 하면서 수원FC를 상대로 골을 터뜨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제주 승리에 지금 너무 많은 투표율이 몰려있기 때문에 살짝 불안한 감이 있어서 무승부에 대한 이변을 가져갈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지만 포항과 전북 강팀들을 상대로 2연속 무승부를 거둔 제주가 승리할 타이밍이지 않나 생각을 해서 저는 이변 없이 제주의 단통승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 포항 대 강원. 자, 이 경기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토 사장이 제 영상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기가 막히게 포항에 1.8대 정배당이 들어오면 꺾어버릴 거라니까 포항에 1.91도 아니고 1.90 정배당을 매겨놨습니다. 포항 승 가라고 지금 토 사장이 손짓을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손짓을 따라갔다가는 절벽에서 토 사장이 밀어버릴 것 같고 포항 승을 안 가자니 내 발로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 같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을 했는데 결론은 나가리가 되더라도 내 발로 뛰어내리자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경기력적으로 볼 때 강원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천과의 경기는 사실 선수 교체 타이밍의 미스였다고 생각을 하고 임채민, 고무열, 조재환 같은 주전급 선수들이 빠지긴 하지만 김대원, 신라지, 마사 같은 선수들을 잘 활용을 하고 중원에서 한국영 선수가 폼이 워낙 좋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포항의 경우 권완규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이 불가하고 신광훈 선수까지 퇴장 징계로 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이고 서브 자원인 박재우와 그랜트 선수마저도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합을 별로 맞춰보지 않은 선수들로 수비 라인이 꾸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2변으로 생각을 하고 특히 축구토토 승무패 3번 경기에서 K리그 정배당 굉장히 잘 안 들어오는데 지난 회차에서 정배가 떴기 때문에 연속 정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서 포항의 무와 패 투픽으로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 부천 대 김천 상무. 자, 이 경기는 사실 광주 대 서울 경기가 빠져나가고 들어온 경기인데 사실 처음에는 의심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니, 토 사장이 이런 그냥 눈에 뻔히 보이는 경기를 왜 넣었을까라고 의심을 했는데 넣을 경기가 이 경기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눈에 뻔히 보이냐? 당연히 부천의 단통패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 이번 시즌 공격 포인트 기록을 보려고 찾아봤는데 저는 인터넷이 오류가 난 줄 알았습니다. 박창준 선수가 넣은 3골이 전부야. 텅텅 비었어. 근데 지금 박창준 선수 부상으로 못 나오고 있죠. 리그 6경기 무득점에 추가로 6연패까지 묶고 가고 있는 부천인데 반대로 김천 상무는 가지고 있는 자원들에 비하면 조금은 골이 적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긴 한데 오연규 선수 공격에서 2001년생답게 파이팅이 넘치고 몇 살 많은 선배들하고도 경기를 하는데 주눅도 안 들고 눈으로 거의 쌍욕을 날리면서 뛰더라고요. 그리고 전북에서 지난 시즌 우리 토토인들의 마음을 졸이게 했던 조규성 선수도 지난 부산전에서 헤딩슛으로 골맛을 봤습니다. 기본적인 선수 자원들에서도 김천 상무가 앞선다고 보이고 원정에서 실점이 많은 김천 상무긴 하지만 부천에는 골을 넣을 선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경기 이변이라면 무승부가 뜰 수도 있겠지만 최근 3경기 연속으로 경남, 부산, 안양의 멀티골 이상을 실점한 부천이기 때문에 충분히 김천 상무가 승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천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5번 경기 리즈 대 토트넘. 자, 리즈는 현재 11위로 사실상 1부 리그 잔류를 성공한 상태고 그렇다고 유로파까지 노리기에는 어렵다고 보이죠. 딱히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 굉장히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주전 공격 자원인 하피냐 선수와 주전 미들 자원인 칼빈 필립스 선수가 풀타임으로 뛰었을 때 풀럼, 셰필드, 맨시티를 상대로 3연승을 거뒀는데 하피냐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리버풀과 무승부, 맨유와 무승부를 거둔 이후 칼빈 필립스마저 부상으로 빠지니까 지난 브라이턴과의 경기에서는 2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칼빈 필립스와 하피냐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토트넘이 우세하다고 보이고 토트넘은 지금 챔스권 가능성이라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경기에서 승점 3점을 따와야 된다는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있어서 케인, 손흥민, 알리, 베일의 공격을 리즈가 버텨내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이미 지난 맞대결에서도 거의 반 코트로 두드려 패고 3대0으로 승리를 했던 토트넘이죠. 무리뉴 감독 잘리고 나서 공격적인 모습이 살아나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리즈가 강팀들과 최근에 잘 비벼대긴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 비벼댔을 때는 주전 자원인 하피냐와 엘데르 코스타, 칼빈 필립스 선수 이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칼빈 필립스 선수는 어떤 사이트에서는 출전한다, 출전 못한다,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이 경기 토트넘의 승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토트넘 경기에서 무배당이 3.45배당일 때 전부 토트넘이 승리를 거뒀다는 데이터도 있어서 리즈의 단통패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셰필드 대 크리스탈. 자, 셰필드는 끝났죠. 강등 확정이기 때문에 지금 2부 리그 내려가려고 지금 짐 다 싸놨는데 자꾸 경기하려고 하니까 짜증나는 상황입니다. 무리할 필요도 없고 제가 감독이라면 좀 안 뛰었던 선수들 경험상 뛰게 해주고 그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상대팀 크리스탈도 현재 리그 13위로 강등권에서는 멀어진 감이 있긴 하지만 잔류를 확정지으려면 꼴찌 셰필드를 상대로 승점 3점을 확보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뒤의 경기들이 사우스햄튼, 아스톤빌라, 아스날 같은 팀이기 때문에 승점 3점을 확보할 수 있는 찬스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크리스탈 팰리스가 3연패를 기록 중인데 첼시, 레스터, 맨시티를 상대하면서 질 팀들한테 진 경기였기 때문에 이 경기 반드시 승점 3점을 따면서 잔류 확정을 지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크리스탈이 그렇게 또 득점력이 좋은 편이 아니고 해외 투표율은 무승부가 제일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셰필드의 무와 패 투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
맨시티 대 첼시. 저는 이 경기 양팀 모두 주요 선수 이탈이 별로 없고 지금 미리 보는 챔스 결승으로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경기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챔스 결승을 앞두고 서로 패를 숨기고 치고받고 하다가 무승부로 끝나지 않겠냐는 생각도 많이 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맨시티가 홈에서만큼은 첼시를 상대로 모두 승리를 거뒀었기도 하고 펩 감독 성향 자체가 뭐 패를 숨긴다거나 하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숨겼으면 투엘이 숨기지 펩 감독은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또한 이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서 승점 3점을 따서 리그 우승을 확정 지어놓고 남은 경기들 충분히 로테이션 돌리면서 쉬었다가 챔스 결승 경기를 치르는 게 맨시티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첼시 공격 자원들 베르너, 하베르츠 선수들 저는 그닥 맨시티 수비를 뚫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맨시티의 단통승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 리버풀 대 사우스햄튼. 이 경기 요리 보고 저리 봐도 이변이 보이지가 않는 경기입니다. 사우스햄튼은 리버풀과의 경기 이후에 크리스탈, 풀럼, 리즈 같은 팀들과 경기이기 때문에 굳이 이 경기에 힘을 쏟지 않아도 나머지 경기들에서 승점을 조금씩 채워서 잔류만 한다면 성공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리버풀과의 맞대결에서 사우스햄튼이 승리를 할 때 골을 기록했던 데니 잉스 선수라도 있으면 좀 뭐라도 해볼 텐데 사우스햄튼 공격의 핵인 데니 잉스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상태고 지난 영상에서 수비의 핵이기도 하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맞박을 활용할 수 있는 베스테르가르드 선수가 전 경기에서 퇴장을 당해서 못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기 후에 퇴장이 번복이 되면서 출전이 가능은 합니다. 갑자기 수원FC 박지수 선수가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베스테르가르드 선수 이번 경기 출전을 하지만 또 다른 주전 센터백인 버틀란드 선수가 출전이 불가하죠. 공수의 공백이 있는 사우스햄튼이고 원정에서 실점이 굉장히 많아지는 사우스햄튼이기 때문에 최근에 리버풀의 마누라 즉 마네, 피르미누, 살라 이 마누라가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그래도 마누라는 마누라다라는 생각이 들고 갑자기 제 이쁜 마누라도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마누라를 믿고 현재 리버풀이 3연무인데 연속 무승부 행진을 승리로 끊어낼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버풀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9번 경기 전북 대 수원 삼성. 자, 누가 봐도 지금 이 경기 전북이 승리하는 그림으로 그려지는 경기입니다. 투표율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북이 이번 시즌 홈에서 패배한 적도 없겠다. 지금 3연속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4연속 무승부는 없겠지라는 기대 심리도 있고 충분히 전북이란 팀 자체가 그런 기대 심리를 갖게 만드는 팀이기 때문에 저도 전북의 승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북이 17시즌 8라운드에서 패배, 그리고 18시즌에 2라운드에서 패배, 19시즌에 3라운드에서 패배, 20시즌엔 3라운드에서 패배, 이렇게 첫 패배를 다 기록을 했었는데 지금 전북이 패배가 없는 상황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물론 16시즌에는 32라운드까지 패배가 없었던 전북이긴 하지만 현대적인 축구로 오면서 실력차는 점점 줄어든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북의 패배가 지금 너무 안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현재 제가 전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선수인 이승기 선수와 한교원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수원 삼성도 지금 젊은 피, 정상빈, 강현묵을 활용한 빠른 스피드로 전북의 수비 뒷공간을 파고든다면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전북의 승과 패 투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 경남 대 전남. 일단 K리그2 경기는 분석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주중에 올려드린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기를 보다가 잠이 들어요. 그만큼 루즈한 경기가 계속되는 것도 있고 이게 축구 선수가 맞나 하는 생각도 들게 하는 장면들이 경기 중에 자주 나와서 경기 보는데 안쓰러워서 막 눈물도 나고 그러는데 어쨌든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같이 운동해보면 선수는 선수구나 하는 게 느껴지긴 합니다. 하지만 선수끼리 할 때 제대로 해야지 일반인이랑 할 때 나 축구 선수야 엄청 잘하지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자, 그래서 이 경기 네 생각은 뭐야? 라고 물어보신다면 최근 이기든 지든 매 경기 골을 기록하고 있는 경남이고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가 없는데 지난 서울 이랜드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을 했죠.
어쨌든 경남이 최근에 임민혁 선수가 부상으로 나가면서 중원 자원으로 수비인 최광훈 선수를 중원 자원으로 쓰고 있는데 이게 좀 잘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이랜드와의 경기에서도 도움을 기록을 했고 또 이번 경기 출전하면 통산 100경기 출전이라고 합니다. 100경기 자축을 위해서라도 개처럼 뛰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상대팀 전남은 원정에서 2승 3무로 패배를 기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는 사실 전남 축구가 더럽게 재미없는데 한 골 이상 넣는 경기가 거의 없습니다. 이번 시즌 전남 10경기 중에 2골 넣은 게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최근 경기력이 좋다고는 말을 못하겠고 그나마 좀 득점력이 좋아진 경남이 전남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지 않나 싶습니다. 경남의 승과 무 둘 중에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도저히 결론이 나질 않아서 경남의 승과 무 투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 울버햄튼 대 브라이턴. 자, 이 경기 주중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맞대결에서 4연속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5연속 무승부는 힘들다고 봅니다. 또한 골대법으로 승과 패 확률이 31%로 동일하게 나왔기 때문에 승과 패 둘 중에 하나가 결과로 나올 확률이 크다고 보이고 최근 맞대결에서 울버햄튼이 브라이턴을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한 적이 없기도 하고 히메네스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고 네토 선수가 그 자리를 메꾸고 있었는데 네토 선수마저도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파비오 실바나 트라우레, 포덴세 선수에게 기대를 걸어야 되는 상황인데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이에요. 상대팀 브라이턴은 리즈를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뒀고 데니 웰백 선수가 기가 막힌 골을 보여주기도 했기 때문에 이 기세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잔류 확정을 짓기 위해서는 이 경기가 브라이턴에게는 절호의 찬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울버햄튼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아스톤 빌라 대 맨유. 자, 일단 아스톤 빌라는 잭 그릴리시 없이는 맨유를 상대하기에는 좀 벅차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와킨스와 엘가지 선수가 그나마 잘해주고 있긴 하지만 그릴리시 선수의 부재가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맨유는 딱히 결장자가 없습니다. 마샬 선수와 다니엘 제임스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 뭐 마샬 선수는 없는 게 낫죠. 기본 전력으로는 맨유가 승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있긴 하지만 맨유 팀 특성상 아니 제가 맨유 선택을 하게 되면 항상 거지 같은 결과를 보여주는 맨유이기도 하고 유로파 AS 로마 원정 경기를 다녀왔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아스톤 빌라에 비하면 불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AS 로마 원정에서 그닥 열심히 뛰었다고는 보이지가 않고 리그 경기 한 경기를 쉬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뭐 그렇게 떨어진다고는 볼 수가 없어서 충분히 맨유가 승리를 할 수 있다고 보이고 이번 시즌 원정에서는 17경기째 패배가 없는 맨유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아스톤 빌라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웨스트햄 대 에버튼. 일단 이 경기 주중에는 좀 경기력적으로 볼 때는 링가드가 최근에 거의 메시 링가드라고 불리면서 웨스트햄에서 상승세에 날개를 달아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경기는 최근 경기력보다는 조금 배당적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 웨스트햄이 받은 배당이 2.08 배당인데 웨스트햄이 2.08 배당을 받고 승리를 한 적이 없다는 데이터가 있고 특히 지금 해외 투표율이 웨스트햄 승으로 88% 가까이 몰려 있고 구매 금액도 지금 맨시티 경기 다음으로 구매 금액이 웨스트햄에 몰려 있는데 보통 이렇게 많이 몰리는 경기가 부러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저는 웨스트햄의 무와 패 투픽이면 패스하지 않을까 싶은데 양팀 모두 지금 승점 1점보다는 승점 3점이 간절한 상황이기 때문에 승패로 갈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경기 웨스트햄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아스날 대 웨스트 브로미치. 자, 일단 아스날이 최근에 유로파와 리그 경기들을 병행을 하면서 리그에서 개차반의 경기력을 보여줬었는데 결국에 지금 유로파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탈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리그에서 최대한 승점을 쌓아서 유로파 순위권이라도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개 뻘짓할 상황은 지났다라고 봅니다. 웨스트 브로미치가 최근에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인데
좀 패배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웨스트 브로미치를 상대로 최근 10번의 맞대결 동안 아스날이 홈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많은 의심을 하지 않고 아스날의 승리는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아스날도 지금 키어런 티어니, 다비드 루이스, 라카제트 같은 주전 자원들이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리그에서 개참한 경기력을 보여주던 게 한순간에 좋아질 순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웨스트 브로미치가 사실상 강등 버프를 받기에는 희망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최근에 아스톤 빌라와 울버햄튼을 상대로 2연속 무승부를 거두기도 했고 페널티킥이든 뭐든 득점은 성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승부까지는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아스날의 승과 무 투픽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19회차 모든 경기들에 대해서 저의 최종 분석 및 최종 픽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실제로 구매하는 픽을 골때리는 TV 가족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버릴 건 버리고 가져갈 건 가져가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멤버십 분들께는 오늘 밤 골대법 확률과 최종 픽 이미지 멤버십 전용 게시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축구토토 승무패 20회차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